최근 중국이 상륙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규모를 보면 여단급 상륙 작전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근데 중국이 상륙할 만한 데가 뻔하지요. 대만에서 미중 충돌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여긴 아직도 주적이 누구네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도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이는 것들만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전력 규모를 비교해야겠지요. 척수 논쟁보다는 총 톤수로 비교를 했을 때 중국 해군 전력의 총 톤수는 밑에 평양함대의 총 톤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도양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칠함대와 비슷한 규모이긴 합니다. 뭐 여기서 솔직히 척수 논쟁이 불필요한 게 해군은 통상 삼직제이지요.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이동 또는 훈련, 한 척은 정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미 해군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등 전 세계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척수로 치면 중국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함정의 규모는 총 톤수로 보는 게 더 간단하거든요. 사람들은 수적 규모를 보지 질적 규모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숫자는 한참 적은데 총 톤수는 비슷하다. 이건 질적으로 우위면서 장기간 작전 또한 우위라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우위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현대 해상전에서 질적 우위는 함정의 규모뿐만 아니라 항공력의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중국이 항모 전력을 증대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실제 사용이 가능한 전력은 스토바 방식의 항모 두 척이 전부입니다. 항모하면 다 같은 항모라고 생각하는데 항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공기의 질도 있지만 소티 생성률입니다. 이 항모에서 항공기가 얼마나 많이 이착륙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하지요. 현재 확인된 건 중국 항모 한 척의 일일 소티는 40소티 이상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 항모는 캐토바 방식의 항모인데 일일 최대 소티가 실증된 게 240소티입니다. 항모에 항공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숫자의 항공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중요한 걸 이런 요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항공기들도 있겠습니다. 중국은 자기 앞마당이니 매우 유리한 상황이지요. 물론 미국도 항공기지가 있긴 합니다. 주한, 주일미군 기지를 제외하면 저 멀리 괌에 있는 앤더슨 비행장이 있습니다. 약 3km 정도 되는 활주로가 2개가 있는 규모가 꽤 큰 항공기지입니다. 근데 멀어도 너무 멀지요. 그리고 그 규모도 전시 동원돼야 할 항공력을 생각하면 엄청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도 다른 걸 준비 중인데 마리아나제도 티니안 섬에 있던 티니안 비행장, 사람들이 아는 티니안 국제공항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던 노스필드 비행장을 복구하고 이착륙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스필드 비행장은 구이요리 전문 셰프인 르메이 셰프의 본점으로 유명했던 대규모 비행장입니다. 2.5km 정도 되는 활주로 4개로 구성된 야전 비행장이지요. 이 정도 규모라면 충분히 C5 같은 대형 기체들도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입니다. 태평양이라는 특성상 미국이 불리한 지역 조건이기에 미국도 나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밀려서 못하던 함정 정비를 외국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이라고 하지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MRO 기지를 만들겠다고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물론 전투 함정은 제한되겠지만 다른 지원 함정들은 못하던 정비를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미 해군의 노후화는 심각합니다. 알레이버크급 초기 함들도 곧 퇴역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타이코급들은 노년에 혹사당하는 데다 건함 계획들은 날이 갈수록 박살나고 있고 정비받아야 할 함정은 늘어나는데 제때 정비를 못 해주니 작전에 펑크가 나거나 계속 작전에 동원되니 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심해져서 이게 제 수명을 살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나마 전투 함정은 아니지만 지원 함정들의 정비를 동맹국에 위탁하면 자체 정비 수요가 줄어들어서 함정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미 해군의 힘은 항모 전단뿐만 아니라 이 항모 전단이 작전 가능토록 하는 지원 전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 많은 항공기들의 탄약과 연료를 보급하는 건 물론이고 기름 먹는 하마를 초월한 무언가인 알레이버크급들에도 연료를 보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런 지원 전력이 없는 대양해군은 그저 겉만 번지르한 현존 함대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다 해상에서 탄약 제장 전하는 방식을 다시 도입하려는데 이게 원래 하다가 효율이 안 나와서 안 하던 걸 로봇화해서 하는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홍해에서 장기간 작전하며 탄약 소모가 큰데 자리를 비울 틈이 없으니 이런 전운과 중국과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게 아닐까 한데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들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노력들이 있겠지요. 아무리 신흥 세력이 나댈 순 있겠지만 옛말에 부잣집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습니다.